2부에서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룰 거니까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뭐 영화를 보고 오셔가지고 2부를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났을 때는 뭐 재미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면서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해도 되나? 극장에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이 희석되고 가면서 점점 별점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보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왜 이랬을까? 감독이 네. 계속 이해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이 영화를 최대한 변호해주고 싶은, 근데 아무리 해도 변호가 안 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일단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이 여성을 다루는 방식, 특히 그 에그 씨가 찰리의 애인의 몸에 추적기를 짓는 방식에 대한 성토가 꽤 나올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인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건 영화 전체가 말도 안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즐기는 영화였단 말이죠. 1편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게 재밌다고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2편에는 재밌다가 거의 다 휘발되고 저 말도 안 되는 걸 왜 계속 하고 있지? 라는 그 의문이 생기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고 그 장면이 제일 사실 좀 불편하죠. 근데 그 장면을 설정한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적기를 심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하필 여성의 은밀한 몸에다 그 추적기를 달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영화에서 설명하지 않죠. 그리고 추적기 사실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추적기를 달아야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기술이 그거밖에 안 되나? 저렇게 최첨단 기술 쓰는데 그냥 이거는 그 장면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감독의 변명을 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킹스맨이 007의 반대 지점에 있고 싶어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007에서는 제임스 본드라면 이를테면 잠자리를 갖겠죠. 근데 에그 씨는 첩보원으로서 그런 소위 말하는 바람둥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좋게 얘기하면 지조를 지킨다? 요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설계도를 짠 게 아니라 뭐 부분으로 이 경우에는 007과 다르게 007과 차이 이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성과 그 첩보원으로서 이 바람둥이 짓을 하지 않는다. 요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장면을 세팅하고 뭐 말이 되게 막 꾸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심지어는 왜 꼭 저 장면을 넣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불편한 장면이 돼버린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이 가장 큰 패착이 록시가 초반에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1편이 재밌었던 이유가 시크릿 에이전트가 되기 위한 에그시와 록시의 경쟁 그리고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는데 록시를 초반에 그냥 확 죽여버리는데 제가 생각에는 록시를 살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해리처럼. 왜냐하면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록시가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알고 옆으로 피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은근한 암시 같은 게 아닐까. 이게 또 기능적인 접근인 것 같은데 해리와 에그 씨의 구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스테이트맨이라는 또 다른 세력까지 붙어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원래 파트너들을 그냥 정말 간단하게 퇴장을 시켜버린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 여지를 놔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속편에서는 부활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리를 부활시키는 방식을 보면 이 영화는 뭐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알파젤. 사실 해리가 어떻게 귀환하는가 꽤 재밌는 포인트였단 말이죠. 팬들의 기대도 꽤 컸고요. 그 부분에 설득력 있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능해 이렇게 됐어. 첨단과학 알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영화가. 젤로 이렇게 씌운 다음에 충격기 같은 걸 두 개 다 대면 갑자기 살아나는 것 같은. 사실 이야기의 꼼꼼함을 좀 보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점프이기 때문에 인물 자체의 매력이 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멀린이 죽는 장면도 역시 멀린이 죽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죽여버린 것 같은 이상한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멀린을 죽인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구멍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패착을 보여주는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전에 스테이츠맨의 장비로 지뢰를 다 찼잖아요. 그 부분의 편집이 굉장히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지뢰 찼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뢰를 밟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뢰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밟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지뢰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 그 지뢰밭이 얼마나 촘촘한지 이런 거를 앞에 한 장면이라도 깔아뒀으면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런 의지도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밟아야 되고 이걸 대신 멀린이 희생해줘야 된다는 그 명제를 그냥 수용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이 정말 저는 약간 너무 뜨악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하필이면 또 멀린이 컨트리로드 노래를 부르면서 가시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오프닝을 자세히 보시면 오프닝에 펜플룻 같은 걸로 이 Take Me On Country Road가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영화의 주제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곡을 스테이츠맨이 부르면 이해를 하겠는데 멀린이잖아요. 킹스맨의 전체 작전 참모 같은 분이 갑자기 밀림에 가서 지뢰를 밟더니 Take Me On Country Road도 부르고 자폭을 한다는 게 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먹힐 거라고 밀어붙이는 혹은 이런 농담이 영화 전반의 정서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유일하게 그냥 이게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진저 에일이라고 이제 네. 할리베리가 나오는 캐릭터가 있죠. 짧게 되게 뜬금없이 또 할리베리 갑자기 난 현장 이혼이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1편의 란슬롯과 멀린의 포지션을 할리베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리베리가 그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나눠져 있던 캐릭터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날리고 멀린도 그 대화를 멀린과 주고받은 난 다음에 멀린을 없어요. 너무 일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캐릭터들을 막 배치하다가 이 캐릭터가 이 역할을 하고 이 캐릭터가 지금 들어갔으니까 원래 있던 캐릭터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은 것 같은 아마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1편에는 그게 스토리랑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건데 2편에는 그냥 붕 떠있는 위치적인 관계들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사실 골든 서클도 농담이잖아요. 에그씨가 달아나야 할 끝까지 거부했는데 결국은 그 서클이 결혼 반지인 거죠. 마지막에 결혼 반지 2개가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킹스맨 결혼 반지 제목이 그거예요. 네. 그걸 하나의 농담으로 쓰고 있는 건데 아재 개그 쪽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 농담이 안 먹히면 혹은 그 농담이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면 이 영화에 대한 완성도 기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네. 단점을 신나게 얘기를 해서 이걸 하라고 영화 이렇게 만드셨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장면들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프닝 장면에 카체이싱 그리고 그 케이블카 장면 만 좋았네요. 네. 딱 두 장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작가님에게 좋았던 장면이 뭔지 물어본 이유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내내 그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매튜번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이해해보고 싶어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비유로 치면 볼륨을 끝까지 높이면 이게 다 덮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패기 있게 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방향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나 규모, 속편이 늘 지향하는 그쪽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볼륨을 끝까지 높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피커가 찢어지거나 듣는 사람이 귀가 찢어지거나. 근데 이번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찢어진 것 같고 균열이 생긴 것 같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소리가 크다고 해서 명쾌하게 들리지 않는 바람에 귀도 약간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별점과 한 줄평 시간입니다. 이번부터는 저도 한 줄평에 참가를 했습니다. 영화 평론가시니까. 아니요. 많은 분들이 너의 글솜씨를 놔뒀다 어디 쓰려고 하냐. 너도 한 줄평을 써봐라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요즘은 종종 작가 듣지 않으세요? 작가인지 영화 평론가인지. 착각하지 말라고요? 아니 그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네, 영화 평론가는 아니고 영화 칼럼니스트 혹은 영화 애호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킹스맨에 대한 저의 한 줄평은 마티니에 위스키를 넣은 폭탄주. 알딸딸하긴 한데 맛은 찜찜하네. 마티니 위스키 넣으면 어떤 맛이? 맛이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걸 표현했냐면 1편에서는 마티니의 아주 그런 맛이었는데 2편에 위스키를 넣었잖아요. 폭탄주를 만든 것 같은 뒤섞어놓은 맛인데 도수가 센 술이기 때문에 맛은 알딸딸합니다. 자극도 세고. 근데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찜찜해요. 뒷맛이 안 좋아요. 맛있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이런 마티니 위스키 폭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싱글볼트 위스키 같은 그런 맛을 기대했는데 너무 폭탄주를 이상하게 뒤섞어 버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영화에 대한 송경원 평론가님의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속편이 피해가야 할 지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들여바른 난감함 혹은 패기? 네. 지금까지 쓰신 모든 한 줄평 중에 가장 조소가 가득한 워낙 농담으로 이루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조소를 해줘야 약간 이게 이죽거리는 느낌이 농담이잖아요. 영화 자체가. 속편이 피해갔으면 하는 부분들을 정말 다 그냥 너무 자신감 있게 밟고 가서 야, 이 노래가 Take Me Home Country Road가 거의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지뢰의 밭이군요. 얘가. 사실 영화 전개 자체는 전부 뜬금포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실패인가 싶었는데 일부러 이랬나? 이 정도면 확신범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몰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전체적인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 대한 송경원 평론가님의 별점은 몇 개일까요? 킹스맨 골든 서클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주신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는 많이 준 셈이죠.
되게 여러 가지로 아쉬운 게 많은 영화였지만 어차피 블록버스터 이런 속평 같은 경우는 팬들을 비롯해서 볼 사람은 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에 실패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3편까지 무사히 나올 것 같은데 보고 이제 약간 분노, 아쉬움을 표시하실 분들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게 보고 나오면 정말 얘기하고 싶어져요. 뭔가. 그렇죠. 그리고 영화보다 훨씬 얘기하는 게 재밌는 영화거든요.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재밌게 얘기를 나눈 이유가 이 영화가 어딘가를 촉발시키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거 역할은 분명히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극장 가서 같이 이 영화를 보시고 욕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좋아하는 장면을 얘기하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비썸 저희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도 보세요.